찬란한 햇살 아래 에이미 카르미스는 잔디밭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며 숨을 헐떡였다. 붉은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청록색 눈동자는 크게 뜨고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럴 리가.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쉰 목소리를 냈다. 그 모습을 본 시로네와 렐지는 급히 달려왔다. 시로네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다. 엘지는 옆에서 눈살을 찌푸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분명 500m 깊이면 충분할 텐데 라고 말했다. 에이미는 두 친구를 올려다보았다. 땀은 여전히 쉴 새 없이 이마에서 흘러내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넋이나간 표정이 남아있었다.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500m 깊이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건 맞아. 그녀가 에너지를 집중하는 순간 그녀의 인식 속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그녀의 감각 영역은 마치 가느다란 실처럼 땅 속으로 길게 뻗어나갔고 찬란한 푸른색 에너지 흐름은 날카로운 빛의 송곳처럼 고요한 어둠을 꿰뚫었다. 하지만 그걸 감지하는 순간 내 영역이 사라져버렸어. 에이미는 말을 마치며 무력감에 젖은 눈빛을 보였다. 마치 물에 녹아버린 실처럼. 시로네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실처럼 가늘다니 에이미의 의식이 그렇게 약할 리 없어. 그는 그녀의 판단을 믿으며 푸른 눈을 가늘게 뜨고 분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분명 뭔가 있는 거야. 고대 유적지에서 에이미는 풀밭에 털썩 주저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설명했다. 좋은 전문가인 조너라면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었을 거야. 에텔라 교수님처럼? 시로네가 물었다. 맞아. 에이미가 긍정했다. 심지어 내 둘째 오빠인 수사대장도 항상 팀에 조너를 두고 있어. 그 말을 들은 맞은편에 앉아있던 리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라면 수사를 중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는 벌떡 일어나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내 교장 선생님이 이 일을 제안하신 줄 알았는데. 그러고는 팔짱을 끼고 눈빛이 단호해졌다. 그러니 우리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라면 교장 선생님도 네가 포기하길 바라실 거야. 그렇지? 리안의 말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시로네를 멍하게 만들었다. 깨달음과 함께 이마에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목표를 쫓다 보면 기본적인 것을 잊기 쉽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페아스 교장의 엄중한 당부가 울려 퍼졌다. 내 판단을 믿기에 허락하는 것이니 방심하지 마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 포기해야 한다. 절대 잊지 마라. 모두 침묵에 잠겼다. 에이미는 고개를 숙이고 아쉬운 듯 말했다. 리안 말이 맞아. 하지만 아쉬워. 목적지가 바로 눈앞인데 다시 돌아가야 하다니. 무거운 분위기가 감도는 순간 시로네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며 결연한 눈빛을 번뜩였다. 방법이 있어. 리아는 거대한 석조 건축물을 올려다보며 호박색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움에 잠겼다. 그는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500m나 아래로 팠다고? 드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속 눈부신 햇살이 고대 유적지 전체에 금빛으로 쏟아졌다. 벽에는 시간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곳은 이상하리 많지 평화로워 보였다. 웅장한 도명홀 한가운데 천장에서 빛이 쏟아지는 곳에서 엘지는 시론에게 돌아보며 나지막이 불렀다. 시론아, 우리 어쩌다 여기 온 거지? 슬슬 혼란스러워지는데. 시론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한가롭게 산책하는 다른 관광객들, 돌덩이 위에서 뛰어노는 어린 소녀, 그리고 유유자적하게 장기를 두는 두 남자를 바라봤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모르겠어. 교장 선생님은 여기 오기만 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어. 수천 년 전에 이 유적들이 미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고풍스러운 유적지에서 일행은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리아는 신이 나서 제안했다. 한번 파보는 건 어때? 미로가 나타날지도 몰라. 에이미는 즉시 정색하며 반박했다. 우리는 영혼의 영역을 사용해야 해. 시로네는 침착하게 다른 의견을 냈다. 여기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건 어때? 에이미는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미간을 찌푸리며 답했다. 관광객 상대로 장사하는 현지인들에게 뭘 알 수 있겠어. 진짜 현지인과 대화하려면 통역사가 필요할지도 몰라. 무시당한 리아넴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왜 날 무시하는 거야? 그때 엘진이 갑자기 입을 열어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나 좋은 생각이 있는데 들어볼래? 정말? 뭔데? 시로네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리아는 여전히 툴툴거리며 중얼거렸다. 파는 거라면 내가 이미 생각해냈지. 엘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폐허를 구경하는 동안 난 다른 것에 눈길을 주고 있었어.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사람들이지.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잘 봐. 저 관광객들 중에 붐비는 인파 속에서 고대의 유적이나 풍경 감상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무리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체격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고 LG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들은 용병들이야. 과연 그녀의 안내에 따라 일행은 번화가에 위치한 떠들썩한 술집을 찾아갔다. 술집 안은 왁자지껄하고 시끌벅적했으며 노련한 전사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시로는 놀라움과 감탄을 감추지 못하며 두리번거렸고 나지막히 감탄했다. 정말이네. 테스가 말한 대로 용병들은 술집에 모여 있군. 에이미는 엘진을 향해 밝은 표정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해, 테스. 엘진 가문은 정찰 기술이 뛰어나다고 들었어. 칭찬에 엘진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헤헤, 난 아직 햇병아리일 뿐이야.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리아는 주변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식사를 맛있게 즐기고 있었고 그의 커다란 검은 묵묵히 테이블에 기대어 있었다. 식당의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시로네는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정신은 어딘가 먼 곳에 있는 듯 멍했다. 그때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세상이 좋아졌어. 이제 어린애들까지 무기를 들고 다니잖아. 비꼬는 말투에 시로네는 움찔했지만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리안도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엘진에게 속삭였다. 저 테이블을 우리 이야기를 하는 곳 같은데? 엘진은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흘끗 쳐다보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술 취한 놈들일 뿐이야. 그러나 조롱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리안을 직접 겨냥하며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저 녀석 좀 봐. 칼이나 제대로 휘두를 수 있을까? 너 몰라? 뻔히 옆에 있는 여자애한테 잘 보이려고 폼 잡는 거잖아. 아, 분명히 그래. 저렇게 예쁜 여자애 옆에 있으면 누구라도 폼 잡고 싶겠지. 리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는 식사를 멈추고 그들을 쏘아보았다. 도전적인 시선을 눈치챈 불량배 중 한 명이 으르렁거렸다. 야, 뭘 째려봐! 그러자 모두 함께 소리를 질렀고 한 녀석은 맥주잔을 비우고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우두머리는 입꼬리를 올리며 위협적인 말을 내뱉었다. 기분이 영 안 좋네. 피 좀 보는 거 어때? 리안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들은 침묵하고 있는 시로네에게로 목표를 돌렸다. 츠, 어린애들 놀리는 게 제일 재밌지. 저 금발 녀석, 우리가 하는 말 못 들은 척하는 거 봐. 야, 너 들리잖아. 이리 와서 얼굴이나 보자, 어? 친구를 향한 모욕적인 말에 리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손은 포크를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 망할 놈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든 상관없지만 라이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금빛 눈을 부릅떴다. 하지만 내 친구들은... 그가 막 앞으로 달려들려는 순간 라이언은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시로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하게 포크로 파스타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그저 친한 친구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푸른 눈은 맑았지만 묵직한 안정감을 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라이언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그는 굳어버렸고 그의 눈 속의 불길은 서서히 사그라졌다. 이마 옆으로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고 그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가 풀며 친구의 말없는 조언을 받아들였다. 싸움을 일으킬 수 없게 되자 시비를 걸던 손님들은 실망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들은 의자를 밀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힘없이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려 그들의 테이블을 경멸스럽게 쳐다보며 조롱하듯 말했다. 시시하네. 스트레스 좀 풀고 싶었는데 여자들 앞에서 겁쟁이처럼 굴다니 부끄럽지도 않냐? 뭐 운이 좋은 줄 알아. 일행은 역겨운 웃음을 터뜨리며 문 뒤로 사라졌다. 무거운 나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지며 감돌던 긴장감을 끊어냈다. 주인은 즉시 그들의 테이블로 달려와 걱정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괜찮아요? 저 깡패놈들, 감히 애들을 건드려? 에이미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아까 전까지 침묵했던 그의 태도에 속으로 놀랐다. 시로는 손에 들린 물잔에서 시선을 떼며 차분하게 물었다. 저 사람들을 아세요?
주인은 한숨을 쉬며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알다마다요. 늘 오는 놈들이라. 잃을 게 없는 놈들이지. 참길 잘했어요. 한편 LG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리안을 돌아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잘했어, 리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했어. 리안은 이를 악물며 분노가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해서 폭발할 뻔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오랜 친구를 돌아보았다. 다시 만나야겠지. 그렇지? 시론?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시론이 고개를 들었다.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바뀌었다. 그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래, 가야지. 멀리서 시론의 일행은 다른 모험가 팀이 유적지로 들어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관광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빈틈없는 대형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노련한 모험가임을 시사했다. 에이미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불만스러운데 속삭였다. 시작이 좋지 않네. LG는 날카로운 눈으로 침착하게 분석했다. 궁수는 감각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섣불리 돌격하면 즉시 반격당할 거야. 저 남자, 팀장 같아. 칼은 유명 브랜드 제품이지만 한정판은 아니네. 그러나 에이미의 시선은 상대 팀에서 붉은 망토를 쓴 채 꽁꽁 싸맨 한 인물에게 쏠렸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저 여자, 무기나 장비가 없어. 맨손으로 싸운다는 징후도 없고. 지금까지 침묵하며 관찰하던 시로네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깊고 심오했다. 그래, 저 사람. 일행은 무너진 돌담 위에 서서 저 멀리 빛나는 석양 아래 웅장하게 펼쳐진 고대 도시를 바라보았다. 시로네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마법사야. 마법사까지 있는 팀이 여기 있는 걸 보면 이 역사 유적지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그들 앞에는 오래된 석조 건축물이 낡고 허물어져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건장한 체격의 두 경비병이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거대한 군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들 앞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설득하고 있었다. 팔에 기이한 붉은색 문신을 새긴 경비병 중 한 명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사람들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눈짓으로 다른 경비병에게 신호를 보내 거대한 문을 열도록 지시했다. 땡! 건조한 기계음이 울리고 뒤이어 땅을 뒤흔드는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났다. 육중한 돌문이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지며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을 드러냈다.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었다. 안에는 방이 아니라 땅속 깊숙이 이어지는 끝없이 긴 계단이 있었고 양쪽에는 희미하게 타오르는 횃불이 걸려 있었다. 용병단이 놀라워하는 동안 가른 무리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흥분하며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돌진하려 했다. 잠시만요! 큰 소리가 울려 퍼지자 용병단은 깜짝 놀라 무슨 일인지 돌아보았다.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신이 난 듯 한쪽 팔을 번쩍 든 시로네. 그 뒤에 리안과 에이미는 다소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저희도 들어갈게요! 시로네가 활기차게 외쳤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유적지 입구에 서 있던 무리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무리 중 한 명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저 녀석들! 아까 술집에 있던 꼬맹이들이잖아!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온 거지? 적대적인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시로네, 리안, 에이미는 헐떡이며 돌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여전히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시로네가 물었다. 저기, 아저씨, 저희도 안에 들어가도 돼요? 시로네의 질문은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남자가 분노에 차 으르렁거리며 커다란 검을 휘둘렀고 날카로운 칼날이 시로네를 향했다. 죽고 싶어? 꺼져! 그러나 칼날이 시로네의 목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우두머리는 당황하며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이다. 이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가 예상했던 공포와는 달리 시로네는 그저 올려다보며 온화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푸른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섬뜩할 정도로 침착한 기운이 감돌았다. 뒤에 있던 동료들도 얼어붙었다. 한 명의 머릿속에 술집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저 녀석 아까 겁쟁이 꼬마 아니었어? 과거와 현재의 극명한 대비에 그들은 몸을 떨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다른 한 명이 우두머리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다. 형님,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술집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붉은 문신으로 뒤덮인 몸과 정교하게 따아올린 머리를 한 2명의 원주민은 적대적인 시선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근처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면 출입 금지라고 있어. 용병 한 명의 인내숭은 바닥을 드러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는 이를 악물며 으르렁거렸다. 저 빌어먹을 놈들! 시로네는 여전히 냉정하게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완벽하게 침착했고 푸른 눈은 차가운 빛을 번뜩이며 주변의 혼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듯했다.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 미스터리한 미소가 살짝 번졌다. 칼날의 매끄러운 표면은 시로네의 얼굴을 완벽하게 비추며 그 순간을 고요한 세계 속에 담아냈다.